네, 안녕하세요. 2020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중등부 3번 문제 버블버블 문제를 풀이할 윤창기라고 합니다. 네, 문제 풀이에 앞서서 간략하게 문제 설명을 드리면 A1부터 AN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길이 n의 수열이 주어집니다. 이때 i는 1부터 n에 대해서 ai를 어떤 임의의 실수 x로 바꿨을 때 ai를 x로 대체한 수열을 버블 정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교환 횟수의 최소값을 i는 1부터 n에 대해서 각각 리포트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결과적으로 단계적인 환원을 통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선 x가 임의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합시다. 모든 a1부터 an의 값은 정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부터 a1부터 an까지 최대값의 정수 범위에 대해서만 값을 비교해보면 어차피 수들 간의 대소관계만 버블 정렬 횟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x와 x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든 간에 결국은 둘 중 하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서 모든 실수값을 사실상 시도해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1부터 라지 x까지의 범위에 대한 값만 테스트를 해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명심하고 가도록 합시다. 이 관찰만 어렵지 않게 해낸다면 서브 태스크 1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ai의 1부터 라지 x까지의 값을 대입해보고 그리고 i는 1부터 n까지 모든 수를 하나씩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 생각해보면 i가 1부터 n까지 변할 수 있고 ai가 1부터 x까지 변할 수 있으므로 총 nx가지 정도가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매 경우에 대해서 버블 정렬을 가장 단순하게 시도하는 방법은 버블 정렬이 한 번에 오더 n제곱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두 합쳐서 시간 복잡도 오더 n3승 x 정도의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nx가 200 이하라는 조건이 빠듯하지만 구현에 따라서 이렇게 단순한 풀이로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서브 태스크로 넘어가기 위한 조금 더 나은 관찰은 버블 정렬의 횟수가 인버전 카운트와 같다라는 사실을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인버전 카운트란 A1부터 AN으로 지워진 수열에서 i가 j보다 더 앞에 오지만 실제로 ai가 aj보다 더 큰, 따라서 오름차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순서가 뒤집힌 쌍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버블 정렬을 할 때 필요한 교환의 횟수는 인버전 카운트와 정확히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따라서 우리는 버블 정렬을 직접 시도할 필요 없이 인버전 카운트를 잘 세워주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버전 카운트를 단순히 세워주는 방법은 오더 n제곱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ai를 다른 값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만약에 여기 i와는 다른 aj와 ak의 순서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ai와 다른 값의 순서 관계가 기존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만 기록해 준다면 맨 처음에 세워둔 인버전 카운트의 값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고 따라서 오더 n제곱 x 정도의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경우는 총 nx가지가 있고 매번 ai와 다른 값 간의 순서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오더 n 시간에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방법은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서브 태스크로 가는데 길잡이가 됩니다. 네, 이어서 서브 태스크 2, 즉 두 번째 부분 문제의 풀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브 태스크 2의 풀이는 인버전 카운트를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세는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쉬이 떠올렸을 법한 풀이입니다. 인버전 카운트는 사실 n제곱보다 빠른 시간에 세워줄 수 있습니다. 분할 정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흔히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세그먼트 트리는 이제 다른 풀이 영상이 있으니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고요. 네,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날릴 쿼리는 첫 번째는 어떤 S와 E를 정해서 배열 F에서 FS부터 F2의 합을 구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떤 I를 정해서 F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두 가지 연산을 사용할 것이고 두 가지 연산이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세그먼트 트리보다 빠른 버전인 패닉 트리를 사용해도 되는데 복잡도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그먼트 트리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트리로 인버전을 세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먼저 n번째 원소를 a n번째 칸에
1을 더해줌으로써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록해줍니다. 가령 이 값이 4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네 번째 칸이 값이 1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값이 3이 나온다고 합시다. 뒤에서 두 번째 값, 즉 n-1번째 값은 이 뒤에 있었던 수들 중에서 3보다 작은 수가 몇 개 있는지를 카운트합니다. 그것을 이제 3보다 작은 1에서 2 범위에 있는 숫자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세그먼트 트리에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0이 적혀 있기 때문에 답은 0개고 실제로 3과 관련된 뒤에 나오는 인버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똑같이 업데이트 쿼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뒤에 나온 값이 4라면 이제 4보다 작은 값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이 경우에 1에서 3이라는 범위에 몇 개의 값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1번부터 3번까지 배열의 원소의 합을 더해줘서 1을 반환하게 되고요. 실제로 4,4와 3이라는 하나의 인버전 쌍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실제로 각 쿼리는 세그먼트 트리를 위해서 1번부터 x번까지 칸이 있는 총 크기 x의 세그먼트 트리에 대해서 로그 x 시간 정도의 이 두 가지 쿼리를 모두 실행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n로그 n 또는 n로그 x 시간에 인버전 카운트를 세워준 뒤, 즉 여기서 세워주는 인버전은 어떤 수도 변경되지 않은 a1부터 an으로만 구성된 인버전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수를 바꾸어 줬을 때 인버전 카운트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ai로서 존재했던 인버전의 개수를 i번째보다 앞에 오는 수들을 i번째보다 앞에 오는 수들 중 ai보다 큰 수의 개수를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해서 세워주고 뒤에 오는 수들 중 ai보다 작은 수의 개수를 또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해서 세워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가능한 x값을 모두 시도해보면서 앞에서 x보다 큰 수의 개수 그리고 뒤에서 x보다 작은 수의 개수를 역시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해서 세워줍니다. 그 경우에 가능한 경우의 수는 오더 nx가지가 있고 그리고 매번 쿼리를 날리는데 세그먼트 트리의 쿼리를 날리는데 드는 시간 로그 x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전체 시간 nx 로그 x 시간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n과 x가 3000 범위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브 태스크 3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태스크 3은 n과 x가 15,000으로 굉장히 큰 경우로 기존의 nx 로그 n으로는 만점 풀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더 nx 정도에 돌아가는 풀이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것인데요. GIJ를 i번째보다 앞에 있는 숫자들 중 j보다 큰 수의 개수로 생각해보자. 그리고 LIJ는 i번째보다 뒤에 오는 숫자들 중 j보다 작은 수의 개수입니다. 즉 이 둘은 i와 관련해서 인버전을 만들어내는 수의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털 인버전의 경우에는 단순히 gi,ai를 전부 합함으로써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역시 똑같이 어떤 수를 변경했을 때 인버전의 개수가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계산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ai를 j로 바꾼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인버전의 값은 원래 토털 인버전에서 ai와 관련되어 있었던 인버전만큼의 개수가 빠진 뒤 새로 ai 대신 j가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인버전의 개수와 같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ij의 값만 모두 알고 있다면 상수 시간에 인버전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의 수가 오더 nx가지이므로 전체 시간 복잡도는 오더 nx가 됩니다. 그런데 GIJ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매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령 GIJ의 경우에는 기존의 gi-1,j에 ai-1이 j보다 크다면 1 아니면 0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GIJ와 LIJ를 계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GIJ와 LIJ 같은 경우 15,000바이 15,000배열이기 때문에 두 배열을 모두 저장하는데 메모리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의 경우 이 배열을 모두 잡아도 통과할 수 있도록 문제가 설계되어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GIJ가
실제로 gi-1,j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고려하면 gi-1,j 배열만 유지하고 나머지 배열을 이미 버린 뒤에 gij 배열을 새로 만들고 난 뒤 gi-1,j 배열도 버리는 방식으로 메모리를 선형으로 줄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서브태스크인 서브태스크 4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태스크 4는 이전과의 서브태스크와는 사뭇 다른 접근을 요구합니다. 어떤 i0번째 위치를 바꾼다고 하고 그렇다면 바뀌지 않을 앞과 뒤의 숫자들이 인버전의 변화에 얼만큼 기여하게 될지를 미리 저장해 두는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가령 A1이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진다면 i0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A1보다 작은 값이 된다면 1번 원소와 i0번 원소는 인버전을 하나 만들어낼 것이고 A1보다 큰 구역에 위치하게 된다면 인버전을 실제로는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i0보다 앞에 오는 원소들에 대해서 자신과 인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미지의 실수 x의 범위를 전부 구할 수 있습니다. A1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고요. A2가 좀 더 높이 위치한다면 역시 1부터 A2 빼기 1이 인버전을 만들 수 있는 범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원소의 경우에는 이 구간에 위치한다면 두 개의 인버전을 만들 것이고 중간 구간에 위치한다면 한 개의 인버전만을 만들 것이며 이것보다 더 큰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면 더 큰 값을 갖게 된다면 인버전을 새로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뒤쪽에 있는 원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부터 x까지 x칸이 있는 세그먼트 트리를 만들어 둔 뒤에 어떤 정보를 구간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x라는 수가 들어왔을 때 x보다 작은 값을 내가 어떤 수를 바꿔서 x보다 작은 값으로 바꾸게 되면 인버전이 1 늘어난다는 의미로 1부터 x-1이라는 구간에 전체적으로 1을 더해주면 조작할 숫자와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의 인버전이 총 몇 개가 될지를 직접 계산해 보지 않고도 이미 저장된 값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간의 값을 더해주는 쿼리와 이렇게 1부터 x까지의 후보들 중 과연 어떤 값이 실제로 인버전을 최소 개수로 만들 것이냐를 알려주는 최소값 쿼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쿼리를 동시에 레이지 프로퍼게이션을 지원하는 세그먼트 트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을 레이지 프로퍼게이션을 이용한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해서 잘 업데이트 해주면 각각의 i는 1부터 n까지 이제 i번째 원소를 조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속적으로 구간에 값을 더해주는 쿼리와 최소값 쿼리를 반복적으로 해줌으로써 모든 답을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간 복잡도는 오더 n 로그 x 또는 오더 n 로그 n이 됩니다. 로그 x와 로그 n의 차이는 a1부터 an의 값을 단순히 1에서 n의 범위로 압축해주냐 압축해주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이 차이와 무관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버블버블 문제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